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뭐죠? 네, 고구마예요. 가을철 밭에서 고구마를 캐본 적이 있나요? 호미로 흙을 헤쳐서 고구마를 캐는 건 참 신나는 일이죠. 이때 흙 속에서 고구마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줄줄이 딸려 나와요. 책 읽기도 비슷해요. 하나의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개의 책이 딸려 나와요. 제목만 봐도 딱 생각나는 다른 책이 있어요. 책 안의 내용을 읽다 보면 또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이 뭐죠? 네, 몽실언니예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책 제목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친구?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전쟁, 아픔, 죽음, 이별, 가난,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알고 있죠. 제목만 봐도 굉장히 많은 낱말들이 떠올라요. 수석 선생님은 몽실언니를 보면서 이런 책이 떠올랐어요. 먼저 마사코의 질문이에요. 이 책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지배하던 때의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학교에서 일본말 대신 우리말을 썼다고 해서 피멍이 들도록 매맞은 아이,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장롱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일본인에게 대들었다가 맞아 죽은 아저씨 등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음은 12살의 전쟁이에요. 이 책은 6.25 전쟁을 겪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같은 말과 글을 쓰는 한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 6.25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가 되고 장애를 입고 그랬어요. 그때 헤어져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은 강아지똥이에요. 몽실언니를 쓰신 권정생 선생님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죠. 쓸모없어 보이는 개똥이라도 다 귀하고 쓸모가 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권정생 선생님은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이라는 이야기도 쓰셨어요. 많은 아이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 하지만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남겼어요. 일본의 강제 지배, 6.25 이야기 등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으셨던 여러 가지 아픔이 그려져 있어요. 또 마당을 나온 암탉도 생각났어요. 양계장에서 버림받은 암탉 잎사귀의 이야기예요. 스스로 살아가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습에 감탄을 하게 돼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지만 청둥오리 아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에서는 감동적인 모성애도 느껴져요.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죠. 국어를 해서라도 동생을 먹여 살리려는 몽실이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외국의 작품도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래요. 어린 소년에게 그늘과 열매를 주고 나중에는 자기 줄기와 몸통까지 잘라가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죠. 노인이 돼서 돌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밑동만 남은 자기를 깔고 앉아 쉬라고 말해요. 몽실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른 동생 3명을 돌보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몽시더니와 관련 있는 책을 생각해 봤어요. 수석 선생님이 보여준 책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책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책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찾아서 활동지에 써보세요. 집에 있는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림책도 좋고 글밥이 많은 책도 좋아요. 지금은 도서관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일단 집에 있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활동지는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죠?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오늘의 활동지도 해결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몽시더니에 나오는 소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